프랑스의 뇌신경 전문의가 방북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다시 관심입니다. 뇌졸중 후유증이 상당한 것 같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김정일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과 만난 뒤 북한으로 입국한 프랑스 의사는 뇌신경 전문의입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뇌졸중에서 회복 중이기는 하지만 후유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70여일이 지났는데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도 이런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위치에 따라서는 마비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얼굴 안면 근육도 기울어져요. 삐뚤어질 수 있는데 뇌경색은 오랜 시간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김 위원장이 신체적으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 처리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아소다로 총리는 김 위원장이 입원해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병세가 좋지 않다는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あまり状況は良くない。ただ判断が全然できないような状況になっているとも思えない。 일각에서는 프랑스 의사의 방북이 김정일의 셋째 아들 정운의 교통사고설과 관련이 있지 않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신빙성이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10년 전 외환위기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회사들은 경비 줄일 갖가지 방법을 짜내고 직장인들은 다닌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이주승 기자입니다. 쌍용 자동차 노사는 오늘 생산직 직원들에 대한 유급 휴직에 합의했습니다. 생산량 감축으로 남는 인력 350명이 대상이며 반년 동안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고 복직은 보장됩니다. 또 사무직 인력에 대해서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유급 휴직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러한 경기 침체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노조도 힘들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부담이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컸던 거죠. 그런 부분을 서로 극복해 나가고자. 건설업체들의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무급 휴직을 실시한 회사가 있는가 하면 한 업체는 임원들의 일괄 사표를 받아놓고 이번 달부터 팀장급 이상 간부들의 임금을 20%씩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건설회사 직원들은 심리 상태가 지금 대공황입니다. 임금이 얼마 삭감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일자리가 잃지 않을까 아주 위축되는 상태입니다. 기업들 대부분은 이번 연말에 성과급을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고 각종 경비를 줄여 현금을 확보하는 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사원들의 복지 혜택 등을 줄여 경비의 30%를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불효불급한 출장이나 해외 연수는 자제하고 또 구조조정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노사 간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상호 협조하는 그런 것이 요즘의 분위기입니다. 기업들은 10년 전 기억을 되살려 미리미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힘든 겨울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주승입니다. 어제는 저축의 날이었습니다. 저축은 사라지고 투자만 있다가 요즘 금융위기로 다시 저축이 대접받고 있습니다. 이혜인 기자입니다. 저축을 국가 사업으로 독려하던 지난 1965년 구두 닦기 소년으로 저축왕이 된 김영길 씨는 하루 170원을 벌어 50원을 저축했다고 합니다. 학비를 충당하고도 매달 1,000원씩 고향에 송금한다고 하니 글모와 태산이란 말이 있듯이 이것이 바로 저축의 보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저축의 날 행사에서 훈장을 받은 택시기사 심산순 씨도 김 씨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 70%는 내동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까지도 저축은 서민들의 첫 번째 재테크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 불어닥친 주식붐과